이번에는 7장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서는 다양한 패키지를 통해서 이미 수많은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웬만한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간혹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아직 없는 것들을 정의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모아서 나만의 함수를 만들 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뭔지 잠깐 살펴보면 함수가 뭐였죠?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함수에서 일단 필요한 거는 이제 input 값입니다.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를 줘야 되죠. 아웃풋이 돼야 되고 여기 이제 기능이 있어야 되죠. 어떤 기능. 그러니까 여기 수행할 명령문들이겠죠. 명령문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부를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함수의 기본적인 의미를 생각했을 때 이제 문법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한데요. 일단 input 값에 해당하는 이 매개 변수 목록을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할 건지 실제적인 기능들, 명령문들의 집합을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로 우리가 뭘 얻고 싶은지 아웃풋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부를지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함수명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정의할 부분은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네 군데고요. 고정적으로 이제 잡혀있는 문법은 이겁니다. 할당 연산자 해주고 펑션을 써줘야지 이제 내가 함수를 정의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return 여기가 결과를 전달해 주겠다라는 이제 뜻이어서 이 펑션과 return은 우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return을 생략해도 맨 마지막 명령문을 결과값으로 반환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고요.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최대값을 어떤 두 값이 들어왔을 때 최대값을 구하는 예제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일단 input은 x, y라는 두 가지 값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10이랑 20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기능을 이렇게 어떤 명령문들을 거쳐야겠죠. 이 명령문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아웃풋 값. 여기에 큰 값, 둘 중에 큰 값을 반환해 줍니다. 10과 20이 들어오면 20을 이제 반환을 해주겠죠. 그래서 요 어느 게 큰가 판단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정의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 함수의 이름을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풋이 두 개다 해서 x랑 y라는 걸 인풋으로 받겠다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아웃풋으로는 이제 num.max라는 변수를 전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함수의 이름 mymax라는 함수 이름으로 썼고요. 할당 연산자하고 펑션을 써서 정의를 해줬습니다.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맞춰줬고요. 중괄호 안에 이제 그 최대값을 판단하는 로직을 넣어주고 결과값을 반환하게 리턴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제 이 로직을 뭐 최대값 구하는 로직도 이해하면 좋지만 기본적인 구조, 함수의 이름을 정의해주고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요 할당 연산자와 펑션을 쓴다. 그리고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정의를 해준다 라는 거고요.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이 함수를 이제 정의하고 쓰려면 이 명령문들 한번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명령문을 실행을 해줘야 이제 메모리에 등록이 돼서 우리가 함수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myfunction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함수를 정의한 거죠. 그러면은 할당 연산자를 쓰고 펑션 써준 다음에
입력값 두 개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로직을 최대값을 구하는 로직을 쭉 넣어줬습니다. 일단은 뭐 이걸 설명을 드리면 둘 중에 하나를 일단 디폴트로 맥스 값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맥스 값으로 가정하고 두 수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얘가 지금 디폴트 값을 넣은 거죠. 근데 만약에 y가 더 크다 그러면은 맥스에 저장된 값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이면은 얘가 x가 더 큰 값이기 때문에 그냥 안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리턴을 num.max를 해주면 결국 최대값이 반환되는 그런 예제이고요. 지금 이거 아직 실행을 안 했는데 실행을 안 하고 함수를 만약에 쓰려고 그러면 10이랑 20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수 ymax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주면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이번엔 실행이 잘 됐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쓸 수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방금 한 거를 실제로 사용해 본 거니까 이제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이게 실행될 때 이게 정의한 거죠. 우리가 함수를 정의한 거고 이걸 실행하면 이제 메모리에 등록이 된다고 했죠. 등록된 함수를 이제 불러와서 쓸 때 mymax. 어떤 값을 넣으면 이 값이 input 값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함수 x, y로 각각 들어가게 되고 명령문을 실행한 다음에 이 마지막 값이 값을 반환을 해줘서 이렇게 그리고 mymax 했을 때 이게 이 마지막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a의 할당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input 값에 이제 기본적으로 값을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코드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만약에 이제 값을 두 개를 지금 다 두 개 우리가 정의가 돼 있죠, 함수가. 근데 만약에 하나의 값만 넣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지금은 이제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두 개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만 줬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하나의 값만 넣어도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함수에 매개 변수에 미리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는 하고 지정할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y는 이 말은 두 번째 값에 입력이 없을 경우에는 2라는 값을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함수를 실행하려면 한번 등록해 줘야 된다 그랬죠. 등록을 해주고 실행을 해보면 한번 하나씩 순차적으로 실행해 볼게요. myDiv라는 함수에 이제 매개 변수 이름까지 직접 지정을 해서 x는 뭐 10, y는 10 이렇게 친절히 명시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나누는 거죠. 값이 두 개의 값이 들어왔을 때 x를 이제 y로 나누는. 그리고 나누기의 함수고요. 이렇게 매개 변수 이름을 안 쓰고 그냥 쓰면 순서대로 앞에 x가 10이 되고 이제 여기 앞에 게 앞으로 가고 요 뒤에 게 y 값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얘도 동일하게 3.333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 여기는 y 값을 안 줬죠. 두 번째 값을 안 줬을 때 하게 되면 y는 2를 준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10이 들어왔으니까 x는 10이 되고 여기서 10을 y 디폴트 2로 나누면 5가 되죠. 그래서 5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함수를 실행할 때 디폴트 값을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만약에 하나의 결과값이 아니고
여러 개의 값을 전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그 경우인데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리스트로 반환할 값들을 묶었습니다. 여기 이름이 sum이라는 거에는 이제 이런 거, 뭐 머리라는 데는 이런 거 이렇게 해줬는데요. 이 함수를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면 myfunction이라는 이게 함수 이름이죠. 함수 이름을 myfunction으로 줬고요. 할당 연산자 쓰고 펑션을 써주고 입력값 x, y 두 개를 받겠다라는 거고 디폴트 값은 안 줬죠. 그리고 이제 가로를 중가로를 하고 수행할 로직을 정의를 해줍니다. 첫 번째 발.sum이라는 매개 변수에는 이제 두 인풋 값의 합을 이제 저장을 했고요. 발.머리라는 변수에는 두 인풋 값의 곱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sum이라는 이름으로 또 머리라는 이름으로 넣어서 리스트로 묶은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개의 값, sum과 곱하기 두 개에 대한 결과를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름은 sum과 머리고요. 실제로 한번 코드를 보면서 이것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사용하려고 하면 실행을 한번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실행을 해서 이제 등록하면 여기 보면 밑에 부분에 펑션이 이렇게 등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려면 함수 이름을 쓰고 매개 변수 2개, 5랑 8 넣고요. 이거를 이제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겁니다. 결과를.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result의 결과가 저장될 거고요. 실행해보면 리턴 값으로 리스트를 줬죠. 그럼 결과 값에 이제 리스트 자료 구조가 저장이 됩니다. 그 이름이 sum이고 하나는 또 머리죠. 그래서 result 하고 요 기호를 달러 기호를 쓰고 하면 이 리스트의 이름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불러올 수 있죠. 이걸 실행을 하고 보면은 SN은 13, 그러니까 두 개의 인풋 값의 합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머리라는 요 이름을 사용을 하면 mn은 5 곱하기 8, 40의 결과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cat 함수는 요거 프린트하는 함수니까 그냥 실행해보면 이런 정의된 형식으로 이제 프린트가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할 때는 이제 리스트를 이용하면 된다. 리턴 값에 리스트를 이용해서 묶어주면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용자 함수를 이제 실행할 때 이야기인데요. 이제 처음에 함수를 과정이 정의를 하고 그거를 우리가 바로 쓸 수 있진 않았죠. 한번 실행을 해줍니다. 실행을 해줘서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에 올리면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함수 이름을 가지고 호출해서 쓰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예제는 어떤 함수를 파일에 저장해 놨다가 그거를 불러오는 예제인데요. 한번 그것도 코드를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rworks라는 이제 폴더를 만들었으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함수를 저장해 놓은 스크립트를 만들 건데 왼쪽 위에를 보시면 new 파일을 누르시고 스크립트를 하나 열어서 이제 mydb라는 이 함수를 우리가 예제에서 쓴 함수를 가져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나누기 함수였죠? 나누기 함수. 요거를 이제 함수를 이제 저장을 하는데 이렇게 save as 해도 되고 rworks에 my function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r 저장을 하면 여기 폴더에 저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면 첫 번째 set wd 하면 set working directory 해가지고 작업할 folder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만든 C 드라이브의 rworks라는 폴더로 가정을 해서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 폴더 안에 있는 폴더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고, source라는 이제 명령을 치시면, 그리고 그 안에 파일이 있는 경로를 포함해서 파일명을 써주면, 지금 파일 경로는 없지만 워킹 디렉토리를 지정했기 때문에 파일명만 써주면 해당되는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행하는 순간 여기 밑에 펑션에 mydb라는 이제 함수가 등록된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걸 써보면 이제 mydb라는 함수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하면 A에 이제 5가 저장되고, 하면 B에 7.5가 저장되고,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경우는 함수가 두 번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안에서부터 요 결과값이 실행되면 10이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에 mydb에는 10과 5에 대한 그 값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함수를 또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10 나누기 5는 2이기 때문에 결과가 2가 출력이 되죠. 네,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약에 파일로 저장했을 때 불러오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오늘도 한 걸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